윤현근 작가의 전시를 보러 왔어요. 너무 좋다. 전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약간 여기 보고 있으면 진짜 어디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이 느껴지는 작업이에요. 약간 마크 로스코 작품 느낌도 나요. 그죠? 좀 사유적인, 가만히 이렇게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다 같은 검정색이 아닌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 미묘한 밀도의 차이. 작품에 되게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다. 여기는 또 같은 시대를 이야기한 작가라서 그런지 김수영 시인 있잖아요. 기교나 재주나 이런 것을 전혀 뽐내지 않은 시잖아요. 김수영 작가의 시가. 윤현근 작가의 그림 역시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똘똘 뭉쳐서 막 그냥 온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작업의 느낌이 나요. 오늘은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RM and Art 한국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RM이 소개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권대섭 작가의 달 항아리입니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이 항아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서 많은 아미들이 저 항아리가 나였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전통 재료를 가지고 전통 기법으로 생산되는 우리나라의 항아리입니다. 단순한 형태의 구체를 만드는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자체를 또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장작을 하나 더 넣느냐 덜 넣느냐,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 가마 안에 먼지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도자기 나왔는데 쨍그랑 아니야 이렇게 하는, 실제로 권대섭 작가도 많은 도자기를 깨 부순다고 해요. 1년에 6점 정도 아주 소량의 작품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권대섭 작가가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미니멀하고 가장 완벽한 추상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나 이 항아리가 좀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이유가 좌우가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게 또 묘하게 시선을 붙잡고 또 마음이 가고, 근데 이게 한국 사람한테만 어필하는 감정은 아니었던지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로 9,7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남준 씨가 몇 점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났는데 좋겠다. 항아리가 좋겠다. 자, 다음은 김희수 작가의 작품을 소개할게요.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무표정이 좀 시크하고 차갑다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 무표정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어떤 특정한 한 순간을 담았다기보다는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랄까? 막 웃는 얼굴 아니면 깜짝 놀란 얼굴, 이런 어떤 특정한 순간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그냥 무표정, 이건 편안하게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표정이랄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무표정이지만 차갑다거나 나를 무섭게 바라본다는 느낌은 아니고 편안하고 정적으로 보여요. 특히 한국 작가 중에서 김한기 화백의 작품을 많이 봤어요.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 대표하는 작가로 김한기 화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김한기 작가가 이제 파리에서 제작한 작품, 또 뉴욕에서 제작한 작품,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 영원한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는 작가가 파리에서 거주할 때래요. 50년대에 이르러서 산, 강, 달같이 자연을 주제로 한국의 정서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 학, 구름, 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익숙한 소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표현한 방식은 굉장히 서구적이에요. 네, 서구의 조형어법을 통해서 이런 한국적인 소재를 표현했습니다. 저에게는 몬드리안의 추상이 생각나요. 구획을 나누어서 표현한 점, 이게 남주시 그 자체예요. 동서양의 어떤 좋은 점을 다 끌어다 모은 당신이 예술작품이라. 1970년 이후에는 우리가 김환기 화백 하면 떠올리는 그 수많은 점으로 표현되는 그 화면, 그런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때 특히나 모국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해듯이 이 작업을 했다고 해요. 뮤지엄산에서도 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이때는 1970년대 이후에 선보인 전면 점화, 그게 전시돼 있었어요. 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수직, 수평으로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 작품들입니다. 김환기 화백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대표작일 것 같아요. 부산시립미술관, 여기서 이유환 공간의 상설 전시를 보고 갔어요.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저는 바람을 좋아합니다. 동양의 전위 미술 운동이었던 만들지 않는다에 초점을 맞춘 모노화를 이끈 분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작가의 흔적이 최소한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이 쉽게 나오곤 하는 그런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RM이 언급한 바람 작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1980년대에 이런 바람 연작을 많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줬던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이런 작업들이 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돈된 스타일이라면 이 바람 연작은 훨씬 더 자유롭고 가볍고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고암 이응노 선생의 작품을 또 감상을 했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동양화의 전통적인 붓이랑 묵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라고 하면 문자추상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유럽에 정착해서 서구의 조형 방식으로 작품을 많이 하실 때에도 이 대나무 작업을 계속 하셨다고 해요. 김종학 작가, 설악산 화가라고 불리죠. 한국의 자연 풍경을 굉장히 힘있게 묘사한 작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색깔, 생명력이 막 꿈틀대는 것 같은 작가의 힘찬 기운이 느껴져요. 얼핏 봐서는 어떤 무언가 뚜렷한 형태를 지니지 않은 추상처럼 보이지만 자연의 생명력 그 자체를 구상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남준이 한국에서 본 전시들, 그 중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작품을 소개하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런 고민을 음악에도 담는 방탄소년단인데,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이런 작품을 또 열심히 감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함께 감상을 나눠보도록 해요.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술이란 권투 선수같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같은 지략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예술이란 오직 인간의 가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다.